동네방네 톡톡톡 매일 즐겁게 들어 행복한 생활 언제든 함께 나눠 숲속마을 작은 도서관 이곳에서 모두 만나요. 동네방네 톡톡. 구미시 강동지역 마을 미디어 진평 숲속마을 이야기의 동네방네 톡톡, 지역 밀착형 방송으로서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이고 구미에서 유일한 마을 미디어입니다. 저는 진행자 김정락입니다. 동네방네 톡톡 16번째 시간 출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김형권 전 의원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제1대 원장을 지내신 우리 김형권 의원님 모시고 기후위기 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부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아리백 얘기 나눴죠.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1991년도에 3월달에 낙동강 기억나시죠? 페놀 방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가요? 2012년인가요? 그때 산동 불소 불화수소산 유출 사건. 그러니까 이 국가공단은 늘 언제나 환경오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을도 뒷산 바로 넘으면 국가 3공단인데요. 이 국가공단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 물질이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불소가 무섭더라 이랬더니 불소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네. 그 환경물질 배출 위험이 늘 있죠. 늘 있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그 안전에 대한 인식들이 매우 높아졌고 규제도 꼼꼼하게 가해지고 있어서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산업화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행정이나 그리고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늘 그 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관리를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2022년 환경연구원이 3,051명 우리 국민에게 소위 국민환경의식 조사라는 걸 하더라고요. 했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전체 74.2%의 국민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내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환경 용어 인지도 조사에서는 재생에너지라는 대답이 95.3%, 탄소 중립이 90.1% 응답률을 보였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서 탄소 중립, 탄소 제로, 탄소 제로 맞나? 탄소 배출량 제로. 탄소 중립이 맞죠? 중립. 그러니까 배출 안 할 수는 없고 배출하는 것과 흡수하는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 양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탄소 중립은 어쩌면은 이 국민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혹시 뭐 탄소 중립에 관한 이야기 좀 더 해주신다면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은 아까 이제 전체 통계를 말씀하신 거고요.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훨씬 더 민감도가 높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말씀이죠. 높거든요. 이게 이제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계보다가 가지는 그 중요성은 전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은 지금보다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접근을 하고 민감하다. 또 세계적인 변화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강도 있게.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탄소 중립이 뭐냐? 그러니까 왜 기온이 올라갔는가? 기온을 더 이상 안 올리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흡수도 하고 해서 중립을 도달하자 라고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들이 주로 석탄, 석유, 가스, 천연가스. 예, 요게 전부 탄소의 고체, 액체, 기체란 말이에요. 그렇네. 고체, 액체, 기체. 예, 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네, 네, 네. 이 에너지를 쓰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 시대로 나아가자라는 네.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개념인데, 네. 그러면 화석연료와 구별되는 신재생 에너지는 뭐가 있느냐? 잠깐만요. 그 전에 예. 그러면 재생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가 개념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오. 그러니까 이 구분을 좀 해주셔요. 신재생 에너지란 말은 네. 신에너지라는 말과 재생에너지라는 말을 한꺼번에 얘기한 겁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예. 붙여서 신재생에너지라고 예. 하고 그럼 예. 재생에너지는요? 그러면 신에너지는 뭐냐 먼저? 예. 신에너지는 대표적인 게 수소. 수소. 예. 수소. 옛날에는 수소가 에너지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요즘 수소를 에너지로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수소, 네. 암모니아. 암모니아.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에너지가 새로 에너지의 범주로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에너지는 미래에 또 어떤 신에너지가 나올지 모르죠. 지금 뭐 예. 어떻게 아직 예. 발견되거나 그렇죠. 내지는 우리가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예. 만들 어떻게 나올지 예, 모른다. 그러니까 신에너지니까. 예. 예. 계속 나올 수 있다.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보시는 예, 거죠. 예. 네. 그게 신에너지의 개념인 거고, 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광, 풍력, 지열, 지열, 수력, 네. 수력,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네. 예, 요 5가지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재생에너지입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재생에너지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태양광, 태양 예. 에너지, 풍력, 풍력, 수력, 수력,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지열, 지열 에너지, 지열 에너지. 요 5가지가 이제 재생에너지.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로 합의된 건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재생에너지 개념에는 네. 아까 땅 속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서 쓰면서 대기를 덮였다 그랬잖아요. 네. 채굴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다 채굴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는 채굴하지 않는다. 채굴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죠. 채굴한 에너지가 아니다. 태양광은 채굴한 땅 속에 있는 걸 뭘 꺼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람, 풍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수력도 마찬가지고. 물 높은 데 있는 물을 낙차를 이용해서. 네. 예. 그리고 지열. 지열 이거는 안반을 건드려 포항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네네. 그 안반을 건드려서 지열을 뽑아 쓰는 그 개념은 아니고, 네. 그건 이제 지하 500m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표면에서 한 30m 내에 땅 속에 있는 지표열을 이용하는 게 그게 지열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이렇게 묶어내야 되겠네요, 열을. 그 기술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술은 다 이제 확보돼 있습니다. 이미 확보돼 있고. 그리고 요즘은 건축할 때 지열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우스 온실 뭐 이런 데도 지열을 그 얘기는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쓰고. 그다음 바이오 에너지는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 바이오 에너지는 가장 오래된 에너지죠. 오래전 에너지고. 예, 바이오 에너지가 나무, 네.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 네. 축분, 생활 폐기물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것들이 에너지원이 돼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아리백 이제 앞에 얘기했습니다만 얘기를 나누어 보면요, 우리 의원님은 제 20대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그때 보니까 4년 전이죠. 국정감사장에서 이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아리백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이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이미 애플이 처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 이미 오래 전에 이야기 나왔던 얘기인데, 그죠? 그렇죠. 이게 세계적인 흐름으로 정착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대선 후보 토론회 때문에 더 아리백이 히트를 쳤어요, 그때. 그뿐 아니라 이제 그 EU 같은 경우에는 리파워 EU라는 또 그 기준이 있고, 미국은 이제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IRA 법안. IRA.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거기 가서
그렇죠. 짓는 이유가 예. 이 IRA 때문에 예, 맞습니다.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다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들인데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 재생에너지가 얼마만큼 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네.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가는데 속도 경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더 빨리 하느냐, 빨리 도달하느냐. 예, 도달하느냐.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바뀐다라는 거는 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앞으로 탄소 중립 사회란 전기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전기만큼 깨끗한 에너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가는 과정에서 네. 먼저 도달하면은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경험이 새로운 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이런 게 요즘 큰 산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먼저 뛰어들면 배터리도 먼저 만들게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전장 부품도 먼저 만들게 되잖아요. 파생되는 산업. 파생되는. 네,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세계사적 명제를 두고 유럽과 미국이 경쟁하듯이 그 사회로 먼저 가려고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은 IRA 법안이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네. 미국의 그러한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국 국내에 네.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네. 그런 일환으로 IRA 법안을 통과시켜서 네. 재정 지원도 하고 강제하는 거죠. 네. 유럽은 이제 미국의 IRA 법에 또 대응해서 독자적으로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가는 거고. 네. 이제 유럽과 미국이 함께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네.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예, 특히 대한민국은 네. 수출 아니면 우리는 못 먹고 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우리는 뭔가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제조업 강국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 제조한 제품을 중간재로 팔아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매자의 요구에 맞추지 않을 수 없고 세계적 흐름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네. 그리고 우리는 뭔가를 팔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하느냐를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야 우리의 시장이 확보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서 네. 그 수요자, 구매자의 요구에 충족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 네. 이게 큰 문제인데요. 에너지 정책의 큰 전환점. 큰 전환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2020년도 말 기준으로 네. 2020년 말 기준으로 네. 그 당시에 독일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40%가 친환경 재생에너지였습니다. 맞네요. 네. 이미 지금은 독일이 50%에 도달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그러니까 국가가 그 메르켈 총리가 네. 18년 동안 사실 이 일을 한 거예요. 공론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렇게 빠른 속도로 국가가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서 바꿔나가고 있는 거고 네.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영국은 35%, 영국은 35%. 예. 네. 미국은 18%. 18% 늦네요, 그게 좀. 예, 좀 늦죠. 네. 미국은 트럼프 때 좀 사고를 쳐가지고 예, 늦고 일본은 20%. 일본도 20%. 일본도 꽤 높죠. 네. 그런데 한국은 우리나라는 그 시점에 네. 6%. 야, 심각하네. 심각한 거죠. 심각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비교를 할 때나 나쁜 걸 비교를 할 때 OECD 통계를 많이 빌려다가 그렇죠. 하잖아요. 예.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네. 대한민국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은 가장 나라가 낮은 대한민국. 예. 그럼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 독일. 또 50%까지. 예.
6%요? 6%. 지금은 7%. 7%좀 예. 높아져서. 예. 이 기업들은 굉장히 심각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 그러면 그 기준 맞추려면은 예. 에너지가 없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반도체 분야에 300조 투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먹고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철강, 조선, 화학, 뭐 자동차 아주 우리가 제조업이 여러 분야 강하긴 하지만 실제로 지난 한 20년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건 반도체거든요. 꾸준하게 돈을 벌여. 그 반도체 우리 잘하지 않습니까? 네, 잘하죠.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한쪽에 70%라는 거 어마어마하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반도체를 우리가 더 키워야 되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제 기업과 함께 300조 투자 얘기를 하는데 그 투자를 하려고 하면 반도체가 전부 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반도체 공장은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반도체 공장의 공통적인 특징이 전기 많이 쓴다. 전기를 많이 쓴다. 물 많이 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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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에 약하다. 지진에 약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또 환경오염 물질도 많이 나온다. 환경오염 물질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네. 오염 물질도 많이 나오는데 세척하는 데서 많이 나온다. 요즘은 이제 그게 옛날에는 제련 산업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련이 있고 제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련 산업은 거의 다 중국한테 떠맡겼어요. 환경 물질을 많이 배출하니까. 제련 물질은 화공약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공급망 문제도 생기고 네. 이제는 그 재련 기술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재활용이 앞으로는 다 재활용 시대가 되니까. 그래서 현재 반도체에서도 환경 물질들을 적지 않게 배출하는데 국내에 재련에 관한 투자와 기술들을 더 강화해서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재활용 비율도 높이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환경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죠, 이제는. 도외시할 수도 없고 네. 그것을 피해 나가는 게 아니라 정면 대응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을 높이게 되면 그것이 또 먹고 사는 길이 되는 거죠. 그 중에 그 핵심에 들어있는 것이 예. 재생에너지다. 재생 전기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면 네. 전기예요. 거의 뭐. 예. 전기가 없으면 반도체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장치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서 들어가면은 저기서 나오는데 한 2달 걸린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다 자동화돼 있잖아요. 이 전부 전기거든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쓰는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네. 삼성의 딜레마이면서 대한민국의 숙제인 거죠. 그렇죠. 거기다 어떤 이제 아리백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반드시 사용하라 그러니.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평택 공장에서 만든 반도체는 미국 회사에 납품을 못해도 중국 난징에서 만든 반도체는 삼성 난징도 가 있잖아요. 네. 거기 반도체는 납품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중국은 아리백을 맞췄기 때문에. 중국은 다 아리백 맞췄거든요. 우리는 지금 6% 7%밖에 안 되니 삼성이 갖다 쓰기에도 부족한 에너지라. 삼성 우리나라 지금 저 태양광하고 풍력 다 합쳐봐야 삼성 쓰는 것도 모자라죠. 이쯤 되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데에 주된 게 원자력이잖아요. 원자력도 많이 하지. 핵이잖아요. 그러면 핵도 재생에너지에 속하나요? 아쉽게도 네. 국제사회는 네. 핵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핵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아닙니다. 네. 핵은 핵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특징은 있어요. 네, 탄소 배출은 없다. 네, 하지만 그런데 네. 국제사회는 핵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아리백 선언을 한 글로벌 대기업 400개 넘는 기업이 그중에 어느 누구도 핵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아리백 기업들이 아리백 선언을 하는 이유가 친환경,
기업 이미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기네 이득이 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시민들은 핵을 염려하거든요. 핵이 많아지는 걸 걱정하거든요. 불안하죠. 불안하고. 네. 저게 언제 터지나. 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핵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나서서 핵을 옹호하는 정책을 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리백에 핵이 포함될 가능성은 이건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국제사회가 네. 핵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핵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예.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아까 재생에너지는 네. 땅 속에 있는 에너지를 채굴해서 쓰는 에너지가 아니라 그랬죠. 아니다. 근데 핵은 채굴해야 되잖아요. 채굴해야 되잖아요. 우라늄을 채굴해야 되니까. 예, 채굴해서 쓰는 거잖아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의 개념하고 일단 안 맞는 안 거죠. 맞다. 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쓰고 또 써도 다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순환 구조를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태양광을 전기를 써도 내일 또 생산할 수 있고 태양광 패널 더 깔면 또 더 생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무한하니까 우리 인류에게는 예. 네. 바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일 바람은 또 불 거고. 예. 그 나무, 에너지는 늘 살아 있다 예. 이 말씀이죠. 나무도 또 심으면 되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쓰고 또 써도 내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개념이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자력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채굴해서 우라늄에서 우라늄을 쓰는 건데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서 쓰는 건데 네. 그런데 그게 무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들어갈 수 없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요, 네. 이게 이제 결국 재생에너지 얘기가 나온 게 기후 온난화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지. 첫 출발이 그렇게 첫 되는 출발이 거죠. 기후 온난화가 되니까 지금처럼 뭐 바람이나 홍수나 뭐 그 가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와서 사람이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자력 핵발전은 그 자체가 온난화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핵발전에는 그거잖아요. 원자력 우라늄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핵 분열 과정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꺼내고 그 꺼낸 에너지를 가지고 터빈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라늄에서 꺼낸 에너지를 100을 꺼냈다. 그럼 100을 전기를 만들 수 있으면 뭐 다 썼으니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라늄에서 핵 분열에서 나오는 에너지 100 중에 전기로 만들 수 있는 건 40밖에 안 됩니다. 60이 대기 중에 열로 나가는 거예요. 열로 방출돼 버리네. 그래서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물 근처에 있는 거죠. 그렇죠. 물을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화력 발전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도 물을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식혀줘야 되니까. 식힌다는 게 뭐예요? 결국 그 뜨거운 거를 물로 식혀서 그게 수증기 열로 기화열로 해서 대기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열이.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 갇혀 있던 에너지를 꺼내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대기에 노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주범일 수도 있네요. 직접 기여하는 거죠. 기여할 수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생에너지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보통 탄소 중립 도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는 탄소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이 같은 도시. 나무도 많이 심고 배출하는 혹은 마이너스이거나 뭐 하는데 그렇다면 구미가 될 리는 만무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상기해 보면요. 지금 5공단에 LG BCM 공장이 거의 다 지었잖아요. LG BCM. 그게 배터리. 양극재. BCM이 뭐냐면 배터리. 배터리. 코어. 머티리얼. 머티리얼. 물질. 그러니까 양극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그 한자어로는 양극재라고 합니다.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양극재인데 그것을 만드는 공장을 지금 이제 구미형 일자리로
그때 이제 지난 맞습니다. 정부에서 네. 그거를 추진을 해서. 제가 열심히 추진을 했고. 아, 그러시군요. 예, 이건 좀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도 오시고 부총리도 오고 해서 협약을 하고 네. 추진해서 지금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는데. 네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추진할 때 네. 당시 장세영 구미시장님이 이 축산지 환영사를 하면서 구미를 신재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공장이 들어오는 거는 이런 흐름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LG BCM 양극재 공장도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공급해줄게 하고 약속을 하고 유치한 거예요. 그 어디서 받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지금 아무것도 안 재생에너지가 뭐 예를 들자면 태양 발전소를 많이 짓는다든지 네.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이제 네. 태양광을 설치를 하다든가 네. 아니면 풍력을 한다든가 네. 또 다른 걸 한다든가 아니면 인근 시군과 협약을 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재생에너지를 예. 공급받아서 이 공장을 그러니까 돌릴 수 있도록. 구미는 네. 경북의 내륙의 공단이고 네. 그리고 구미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구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 와서 다 일하고 같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필요한 전기도 인근 시군에서 같이 공급해야지. 우리가 먼저 생산을 하는 일을 노력도 해야 되고 네. 인근 시군과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즘은 다 같이 먹고 살아야 같이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네.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이게 한 꼭지씩 가지고 예,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씩만 재생에너지 하나씩만 예. 가지고. 그러면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예. 기후 위기를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한번 추천해 주시죠. 저는 네. 우리 구미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네. 1인 2 태양광 패널 갖기 운동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1인 2 태양광 갖기 운동. 그렇죠. 1인 2 태양광 패널 갖기 운동. 두 개를 갖자 말씀이죠. 예. 어디다 설치해요? 일단 쓸 때부터 얘기를 하죠. 어디다 쓸 건지. 한 개의 패널은 네. 내가 쓰는 전기를 생산한다는 마음으로 아, 내가 쓰는 전기를 생산하는 마음으로. 한 개의 패널을 걸고 네. 또 하나의 패널은 네. 우리 지역에 와서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제공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한 개의 패널을 걸어야 된다. 두 개의 패널을 가지고서 예. 내가 하나는 내가 쓰고 하나는 우리 기업하는 예. 에너지로 예. 제공해 주자. 예. 네. 그런 마음으로 음. 시민들이 이 운동을 벌여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방법은 급한 것이 재생에너지의 생산의 총량을 어떻게든 늘려야 돼요. 너무 적으니까. 너무 적으니까. 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네.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자가 되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도 없고. 네. 그러면 방법은 그런 일을 하는 지역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투식을 사는 게 아니고요. 협동조합을 만들면 네. 그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출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경기도에는 네. 지금 한 4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태양광 협동조합이. 이름 그대로 태양광 협동조합인데. 그러니까 에너지 협동조합. 에너지 협동조합.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협동조합을 만들었어. 그리고 협동조합 난 뒤에 만들면 태양광 어디다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할 수 있는 데가 공공부지 같은 데가 있거든요. 예, 예. 가장 손쉽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가 네. 보면은 공공부지에 뭐 주차 시설 지붕을 한다든지 공공부지 옥상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또 깐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시와 협동조합이 협의를 해서 네. 설치를 하고 네. 시민들이 출자를 하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자. 만들어내고 네. 그렇게도 하고요. 음. 일단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미도 축사 지붕에 태양광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요즘 이제 속값 떨어지고 뭐 이랬는데도 음. 도움을 실제로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구미의 조례가 네. 또 이제 까다롭게 못하게 돼 있는 것도 많아요. 조례가 제한을 하네요. 제한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빨리 풀어서 네.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을 빨리 늘려가도록 확보해야 된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경기도는 네. 아파트 단위로 네. 그 주민들이 태양광 시설을 해서 전기의 자급률을 개선할 때 그것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는. 네네. 우리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했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맞아야 되더군요. 예. 이게 방향이나 동서남북 방향이나 각도나. 예. 근데 우리 아파트는 이게 타산성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소위 얘기 요즘 그 한창 뜨거운 BC가 안 나오는군요.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투입 대비 산출. 네네. 그게 안 된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요즘 누구 고속도로에 맨날 BC 얘기하잖아요. 네네. BC 조사를 했니 안 했니? 했네 안 했네. 그걸 우리 용어로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걸 이제 BC를? 경제성 평가죠. 경제성 평가. 그 이제 투입에 비해서 나중에 효과적인 산출이 나오냐.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은 못 하고 말았습니다. 기후 위기, 재생 에너지 얘기 재밌네요. 근데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주변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모든 시민이 그런 것이 가능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이제 구미만 하더라도 낙동강 주변에 자전거 도로 잘 해놨잖아요. 잘 해놨죠. 자전거 타고 다니면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위에다가 그 위에 쫙 깔아줘도 되죠.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네요.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하천 제방 이런데 얼마든지 해도 되고요. 그리고 구미 체육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체육관이 다 안 돼 있나요? 웬만하면은 안 해놓은데 다녀보면 안 해놓은 데 많고요. 그리고 구미에 지금 공장 지붕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놀고 있거든요. 맞아요. 공장 지붕 다 놀고 있고. 근데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 돈을 내서 그걸 하려고 하면 태양광은 사실 수익성이 아주 높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이익이 커야 되잖아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하더라도 리스크를 뛰어넘는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이 태양광을 하는데 투자를 할 만큼 이게 수익이 높진 않아요.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이거는 설치를 해놓으면 수익은 안정적이잖아요. 위험률은 낮은 거죠. 그 대신에 수익이 높진 않아요. 이런 건 누가 해야 되느냐? 시민이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미에 관심 있는 분들이 협동조합들을 만들고 그리고 적당한 곳을 찾아서 시민이 투자해서 안정적인 자본소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좀 이렇게 생각 있는 분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우리 달려왔는데요.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피곤하실 건데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진평숲속마을 이야기 유튜브 청취해 보셨죠? 어떻습니까? 소감은요? 애청해 보신 소감은요? 좀 딱딱하더라고요. 딱딱해요. 좋은 비평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비평은 좋아합니다. 좀 더 자유롭고 그냥 진짜 수다 떠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또 굉장히 딱딱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게 좀 관심 있는 분야는 분들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을 만한데 또 뭐 재생에너지 이러면 그렇죠. 말이 어렵고. 말이 어렵고 또 하나는 나하고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것만큼 직접 관련이 있는 게 또 뭐가 없습니다. 있겠어요? 없는데도 이게 일자리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구미에 더 이상 기업들이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기업도 나가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안 되면 지금 기업들이 완전히 뭐 세계의 표준을 맞출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리니까요. 다음에 또 이제 기회 있으면 더 재밌는 얘기, 그때는 좀 덜 딱딱한 얘기
좀 자유로운 얘기 가지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방네 톡톡은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수다방 프로그램인데요. 유튜브 채널 진평숲속마을 이야기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우리 애청자들에게 2번 카메라 보시면서 아니죠 3번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따끈따끈한 구미시민 김영권입니다. 새로 된.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시민들의 말씀 많이 듣고 구미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네방네 톡톡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에게 활짝 열려 있는데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구독자 수 320명을 넘어서서 아주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로는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을 가슴 뜨겁게 맞이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게스트는 지역아동센터 경북지원단 권현진 단장입니다. 여러분 방과 후 아동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방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김형권, 시그널 음악 김주형, 촬영 김미승, 그리고 MC 김정락이었습니다. 여기는 진평숲속마을 작은 도서관 스튜디오입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카메라 보고 인사 하나 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